이은영 성평등 여성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영 성평등 여성정책관입니다. 우리 지금 그러면 제가 갑자기 궁금했는데 우리 강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2006년도 500만 원이라는 상금이 지정된 겁니까? 그때부터? 2004년까지는 30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2005년부터는 500만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때 지금 도지사님은 누구세요? 2004년도에요? 그거 잘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좀 충격적으로 일단 요번에 제가 행정부시장님께 질의할 때 그 절차에 있어서 면접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건 무엇보다 그분들이 이제 많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제출해야 될 서류도 많고 검증받아야 될 부분에 대한 서류도 많고 또 하나는 20명 넘는 분에게 추천서에 대한 관련된 뭐라 해야 돼 사인도 받아야 되고 그만큼 절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면접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상에 대한 권위라기보다는 그동안 이 봉사와 경제에 있어서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한 정말 우리가 준비하는 도에서 준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에서 상을 받는 거는 그만큼 봉사적인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면접에서 많은 절차를 거치면서 면접을 다시 근데 면접에서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과정에서 되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모멸감까지 느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절차를 계속 하실 겁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김만덕 상은 보통의 일반인이 하지 못하는 나눔과 배품을 정말 몸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이고 저희가 누구에게나 존중받아야 할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권위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더 적합한 사람을 더 뽑고자 하는 과정인데요. 면접의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제 보통의 경우 정성적인 부분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자료를 이제 제출을 하지만 그것에서 파악되지 않은 예를 들어 김만덕의 정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얼마나 활동을 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절차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만큼 상에 대한 위상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상이라든지 이 부분도 도지사상입니다. 그럼 도지사상이라든지 장관상 받을 때 공적조사라든지 기타 등등 서류 점수 말고 면접을 또 봅니까? 저는 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외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면접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제주도 분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면접 기간에 그날 오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이제 어느 날 면접을 하겠다라는 걸 이미 이제 공고 안에다가 예정일을 적어서 공고를 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마침 한 분이 저희가 좀 땡겨서 하고자 할 때 안 맞아서 예정했던 부분으로 날짜를 변경하면서 화상으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신 분들은 면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 이번에 예를 들어서 경제인 부분에서 지금 갑자기 저도 오늘 알았지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절차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봉사와 경제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그러면 경제인 상을 수상하신 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차와 기타 등등 기존의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 김만덕 상에 대해서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 면접이라든지 서류
라든지 심사에 대해서 그러면 투명성과 공정성과 그리고 적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러면 아무런 잘못된 점이 없는 겁니까? 어떤 잘못된 점을 아니 말씀하시는 건지요? 오늘이 아니라 이번에 아무리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김만덕상이라는 거는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제주도에서 봉사와 경제뿐만이 아니라 민생 경제를 했던 정말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이번이 뿐만이 아니라 그 경제 부분에 있어서 범죄 관련한 그런 부분에 있었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수상자가 적법한 겁니까? 권위 있는 상이라는 것은 누가 말씀하시더라도 그건 정말 인정되어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더 신중하게 그 검토해서 하려고 하는 신중함이 부분이고요. 어떤 신중함입니까? 현재로서는 그 김만덕상의 심사 제외 대상이 저희 김만덕상 조례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그 벌금형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도 이제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재의 자격 기준에 제한 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왜냐면 갑자기 김만덕 상에 대해서 김만덕에 대한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고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 선한 영향력이 퇴색되지 않나라는 우려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개인적인 이번 김만덕 국제상을 조례를 개정한 의원 입장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제 개인 이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도에서 그렇게까지 절차와 그리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시간 네. 관계상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 전에 와서 잠깐 저에게 개별 보고를 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그 제도에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답변과 앞으로 이 결정이 향후 미칠 그렇지. 우려는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했을 때는 자격의 미달은 아니다라는 좋습니다. 말씀을 잠깐만요. 드리지만 예, 뭐 이제 의원님들의 이 질의가 점은, 있을 보완해 가야 것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저는요 상이라는 거는 수상자가 거부도 합니다. 예, 지명된 분이 거부도 합니다. 종종. 왜 거부를 할까요? 그 상의 취지, 수여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그 상의 가치를 보면서 거부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들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그래서 이 선정 결과에 대해서 반추할 수 있는 내용들 있으시면 좀 해보시고 그런 여파가 없도록 사전에 좀 준비들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이어서 말씀 이어갈까요? 네. 우리 정책관님은 김만덕상 심사위원이셨죠. 네, 맞습니다. 당연직이죠. 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제 KBS 인터뷰는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저희 쪽에서 인터뷰를 별도로 한 건 아니고요. 취재를 하는 전화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전화 담당 인터뷰요. 팀장이 인터뷰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네네. 여기서는 김 씨가 무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저를 찾아와서도 무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책관님이 말씀하셨죠.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씩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어저께 KBS 보도입니다. KBS 보도에 보니까 실명이 나와서 있는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최근 김만덕상 경제 부분에 선정된 김미자 서귀포 수협 조합장이 2014년 조폭이 연루된 경제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수협 지점장이었던 김 씨는 경매에 넘어간 선박을 최저가로 낙찰받기 위해 수협 모 임원과 공모하고 지역 조폭을 끌어들여 피해자를 협박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입찰을 방해하였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심에서 5천만 원을 공탁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제가 판결문을 좀 봤습니다. 어제 이 수상자가 KBS하고 통화해서 벌금을 낸 기억이 없다. 당시 일은 여전히 억울한 사건이고 큰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판결문을 좀 봤습니다. 1심에서 1심에서 일단 징역 10월에 처한다. 주문 내용입니다. 1심에 징역 10월을 받고 2심에 항소를 합니다. 근데 항소해서 감형이 돼요. 감형 사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전. 그럼 이분은 그때 했던 반성은 거짓이에요. 감형을 받기 위한. 지금도 인정 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분이 김만덕 정신을 아까 면접을 보는 이유가 정성평가라고요? 정성평가를 통해서 김만덕 정신을 얼마나 아냐고요? 김만덕 정신을 알면 이분은 상을 받으면 안 되고 상을 거부해야죠. 자, 아까 우리 제도적인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현재 상황에서 이번 심사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라는 자,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드리는 지금. 겁니다. 네. 절차적인 하자가 없으셨다. 본인은 심사위원이셨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를 좀 봤어요, 이분이. 추천서 전체 서류를 제가 받아봤는데, 상벌사항이 뭡니까? 상벌사항이 뭡니까? 상벌사항을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동안 상을 받았던 사항들에 대해서 적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요? 벌에 대해서도 적는 그럼 거겠죠. 적어야죠. 네. 누락한 거죠. 은폐한 거죠. 아닌가요? 상벌사항은 상과 벌을 어울러 이루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상벌사항에 본인의 전과 기록은 적지 않았어요. 상을 받기 위해서 은폐했다고 의심해도 되는 부분이죠. 답변 안 하실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분이 상을 받은 것만 중심으로 썼는데, 이번에 김만덕 기념상 경제인 부분은 개인이 받은 겁니까? 기관이 받은 겁니까? 개인입니다. 개인이 받은 거죠. 그럼 상벌사항에도 개인이 받은 걸 써야죠. 아니, 심사위원이셨잖아요. 잘 보셨다면서요. 결격 사유가 없는 걸로 보셨다면서요. 2024년 7월 24년도 해양수산발전 유공자 대통령상을 받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본인이 자료도 제출했어요, 다. 보셨어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 상벌 사항을 확인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심사 과정에 보셔야지. 지금 와서 네. 보면 어떡합니까? 지금도 본인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심사위원인데. 드리는 겁니다. 문제점 없습니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분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자, 24년 7월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겁니다. 여기는 화면이 안 뜬다. 자, 정책관님, 김미자 조합장이 받은 겁니까? 서귀포 수협이 받은 겁니까? 이거 기관 표창입니까? 개인 표창입니까? 이 표창의 경우는 서귀포 수산업 협동 기관 표창입니까? 조합입니다. 개인 표창입니까? 기관입니다. 상벌사항 이 이력서에 기관 걸 올려도 됩니까? 상이 갖는 의미, 이 대통령 표창이 갖는 거는 상을 받게 심사위원이 볼 때는 엄청난 부분입니다. 기관 걸 허위로 올렸어요. 마치 본인이 받은 것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당시에 한 것에 대한 공적까지는 충분히 무슨 말씀하세요? 제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의적 판단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아니 개인이 받은 거라면서 이상. 제시는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은 저희 심사위원들이 걸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회에서 못 걸렀죠. 모르고 계셨잖아요. 아니 이 부분 자료를 모르고 제출을 했고 그에 대해서는 여기가 심사 수여자가 과정에서 있기 심사 과정에서 때문에 이거 판단을 보셨을 하시는 거 거죠. 아니에요. 그럼요. 네네. 근데 확인 못 하신 거잖아요.
각각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게 기관의 표창도 위원님들이 있고 아니고 개인도 본인 있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정책관이 심사위원이셨죠. 네, 맞습니다. 심사위원일 때 발견하셨습니까? 못 발견하셨습니까? 기관의 표창이 들어있는 건 발견했습니다.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만 넣으라고 대통령 하는 것은 표창이에요. 써인 건 아닙니다. 대통령 표창 수협이 받은 그러면 김만덕 기념상 경제인 부분도 수협이 받아야 돼요. 개인이라면서요 지금. 자, 또 기부내역 볼까요? 기부내역은 개인이 한 기부내역을 해야 되죠. 근데 수협이 한 기부내역과 초록우산이 한 기부내역, 서귀포시 후원회, 로타리에서 한 기부내역을 기부활동 내역에 적습니다. 이게 좀 맞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내역과 단체의 내역을 저희가 공적에 제출된 자료를 구분을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분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자, 제공을 했었습니다. 인터뷰 하셨죠? 인터뷰 결과 받으셨죠? 심사를 하려면 인터뷰 결과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받으셨죠? 네. 뭐 특이점 없습니까? 뭐 받을만 하시다? 정성 평가에 대한 것이 받을만 하냐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 정성 평가에서는 누구를 딱 찍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에 면접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슨 말씀하세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간단한 정성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다른 분, 봉사 부분 받은 분을 봤어요. 봉사 부분 받은 분은 내용들이 풍부하고 재밌는 건 뭐냐면요. 봉사 부분에서 받은 분은 17개의 단체에서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번 김미자 수상자는요. 어린이재단 제주지역 본부장 개인이 추천합니다. 단체의 단체장으로 볼 수 있지만 단체가 아닌 지역 본부가 아닌 본부장이 추천한 겁니다. 이것만 봐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기관이라고 저희는 보는 거고요. 지금 보통 이 수상자가 어린이재단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어린이재단에서 후원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회 회장이시죠? 네네. 후원회 회장이시죠? 좀 받을만해요. 제가 볼 때 입찰을 방해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만덕상이라는 게 결국 봉사 나눔이잖아요. 이 입찰 방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남의 기회를 뺏은 행위입니다. 나눔이 아니고 남의 기회를 뺏은 분한테 김만덕상을 줬다는 건 지금까지 45년 동안 우리가 김만덕상의 취지와 이걸 쌓아놓은 공두탑을 한 번에 지금 무너뜨리는 행동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허탈해야겠습니까? 이 김만덕상에 대해서. 앞으로 김만덕상 추천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안 받겠다. 작년에 그런 사람도 받았는데 괜히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법 체계상 이제 심사 법 체계상은요. 법률 검토 받으세요. 제가 볼 때는 상벌사항에 벌을 받은 내용을 전과 기록을 기록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24년 기간 표창 받은 걸 개인 표창 받은 것처럼 여기에 올려놨다는 점, 이 부분 검토 받으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상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심사위원들께서 의결을 하신 사항이고, 네. 문제가 발견됐잖아요. 허위 자료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심사 제외 대상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분의 심사 제외 의회가 제기한 문제가 해당하진 않습니다. 의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돼도 이분은 상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법 체계상으로는 제한이 되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 체계는 전과 그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어서 다행이긴 한데 벌금형도 어쨌든 기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금형의 성실히 자료 요청을 안 했잖아요. 자료 요청을 안 한 거잖아요, 성실하게. 그리고 허위로 올린 거고. 저는 대통령 표창, 기관 표창은 허위 기재라고 생각해요. 조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있어서 그 전에 있던 이제 최소한의 방어, 심사 제외 대상이 있었는데 그것도 삭제됩니다. 어떻게 검증하실 거예요, 이젠?
구체적인 심사 절차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좀 더 전문가들이라든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요, 이게 조례에 해야 될 것으로. 명시를 해야지. 그럼 그때그때마다 심사위원들이 바뀌면 그때그때마다 세칙을 계속 바꿀 거라는 말입니까? 조례에 명시하는 이유는 고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상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서. 근데 제외 대상까지 심사 제외 대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조차도 삭제해버리고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해버리면 그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거고요. 알고 필요한 있습니다.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보완을 있습니다. 해가겠습니다. 미비점을. 이거 어디서 도에서 들어온 겁니까? 조례안이? 아니요, 홍인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홍인수 의원님이 통과하셨던 발의했고 겁니다. 이게 삭제됐을 때 의견 검토했을 때 검토 의견은 뭐라고 됐어요? 그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따로 없었던 의견 것으로 없었잖아요. 기억하는데요. 의견 없었는데 마치 의회가 다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미비점이 있는 것에 아, 대해서 7조 사항의 7조 삭제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어떤 의견을 냈어요, 당시에? 그때 의견을 그 조항에 냈었나요? 제가 정확히 그 조항에 대해서 의견이 어땠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확인해서 조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낸 기억도 없고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낸지도 모르겠는데 마치 의회에서 해서요 라고 말씀해 버리면 이 자리에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